이 시간에는요, 재건축 아파트의 감면 조항과 섞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실전 사례는 마포에 있는 아파트죠. 마포에 있는 원래 성산시형 연립주택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요게 이제 재건축이 돼가지고, 재건축이 되어서 성산 월드타운 대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산 월드타운 대림이라고 해서 마포에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파트, 혹시 이쪽에서 이제 부동산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손님이 이러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 문제와 비과세 조건과 감면 조건을 동시에 갖췄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두 가지를 이 성산시형 월드타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과세 판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계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오면은 다들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해봤기 때문에 동네 세무사님들이 많이 알려줘서 알고 있는데요. 마포가 아니라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손님이 오셨는데 강남의 아파트를 하나 판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마포에 내가 이러한 성산시형을 하나 가지고 있다. 성산 월드타운을. 그러면 지금은 중과제도에 있어서 감면주택이라는 중과제도에 있어서 2주택이면은 뭐 50% 이런 것들이 완화가 2010년 되어 있지만 2011년 이후에 부활이 된다면 2주택이니까 감면 강남 아파트 팔 때 세율이 50%이겠네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지금 2010년에 매매를 해도 2주택자로 되어 있으니까 장기보유공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동네 아파트를 팔 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마포 성산의 아파트 상황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를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을 했더니 이게 감면 아파트더라. 신축 감면. 그러면은 이게 바뀌어버려요. 2010년에 팔아도 감면주택과 다른 일반주택 한 채만 있으면 이 다른 일반주택 한 채는 2주택으로 안 보아서 장기보유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보유공제도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11년 이후에 중과제도가 부활되더라도 일반 세율로 과세를 하지 50%나 60%의 중과 세율로 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아파트를 팔러 오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오면은 분석을 해서 판단을 꼭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하나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성산시형의 사례를 분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면 뭐 저는 강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썼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된 현황을 우선 쭉 내용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포구 성산동 148번지에 있던 것을 지어서 현재 10개 동 911세대가 지어졌다. 그러면 내용을 쭉 알아보니까 인터넷만 들어가도 이런 내용은 다 나오죠. 건설사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25평형, 35평형, 43평형 세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조합원분이 73, 일반 분양분 260. 이렇지.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은 조합원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분양분도 같이 분양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숫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 따져보니까 평형별 다 따져보니까 조합원이 600세대고 일반 분양분이 한 300세대가 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가려놓고 이 중에 무슨 집을 파는 거냐 이렇게 우선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산시형 같으면 요런 내용들이 이제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아시는 분 통해서 체크를 하면 나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언제가 났고 분양공고는 언제가 났고 임시사용은 언제가 났고 준공은 언제가 났느냐 이런 기본적인 정도는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2009년 2월 달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2010년에 팔았던 2월에 팔았던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타운 대림 43평형인데 조합원분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꼭 체크할 것이
조합원분인지 일반 분양분인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왜? 조합원분이라면은 이 4개 날짜 중에 사용 승인일을 가지고 따지셔야 되고요. 일반 분양자라면 분양 공고한 이때를 보셔야 됩니다. 분양 공고를 한 날짜가 분양 계약을 한 날짜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자는 분양 계약일 기준으로 가는 거고 조합원들은 사용 승인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자와 조합원이 감면 판정을 받으려면 요 날짜가 언제냐를 보고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그 신축 기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판정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하면은 일반 분양자는 2000년 4월 같으면은 그 신축 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 분양자는 안 되는 거고 조합원들은 2002년 12월 13일 같으면 그 조특법 99조 3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은 또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성산월드타운이. 그래서 좀 분쟁이 많이 생기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조합원들은 해주고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은 안 해주니까 억울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국세 심판도 제기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분은 조합원분이기 때문에 2002년 12월에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감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이쪽에서 볼 때 이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자들은 감면이 안 되더라. 그러나 조합원들은 감면이 되더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2002년도에 났는데 2002년도 당시에는 고급주택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2002년 당시 고급주택은 감면이 안 된다. 근데 말이 43평형이지 고급주택 기준은 45평형 기준이었기 때문에 10월 이후는 45평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급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43평형짜리도 다 감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감면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 판정을 했더니 조합원용이기 때문에 43평형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156세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감면이 되더라. 그래서 일단 감면 판정을 받으면 아까 강남 아파트와 뭐 이 성산 아파트가 있을 때 강남 아파트 할 때 어찌어찌 한다. 그런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가지고 날짜, 언제 어떤 시기로 이 재건축이 진행됐느냐는 상황을 딱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 팔려고 하는 아파트가 조합원용이냐 일반 분양용이냐를 가지고 감면 판정을 먼저 한다. 해서 감면이 되더라. 그런데 이분의 상황은 요 숫자는 저희가 이제 조금 업을 시킨 숫자인데요.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해야겠죠. 감면된다고 해서 세금을 계산 안 넣는 것이 아니에요. 감면이 되어도 계산해서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악착같이라는 표현은 적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비용 공제할 거는 다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취득 원가가 1억밖에 안 되고 아파트 지을 때 추가로 들어간 분양금은 2억밖에 안 되더라. 평가액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2억하고 1억하고 합치면은 원가는 3억입니다. 기타 자세한 짜잘한 표류경비가 있겠지만 무시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내용으로 보면 3억 투입되어서 10억에 팔아서 7억 남겼다. 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원가를 투입해서 10억에 팔아서 7억 정도 남겼는데 과연 이 사람 세금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비과세도 된다. 즉 비과세도 된다. 2002년에 신축돼서 2010년까지 9년까지 10년까지 가지고 있었다면 뭐 그 사이에 2년 이상 거주는 했겠죠. 그래서 다른 주택이 없더라. 그러면 비과세가 되더라 할 때 비과세로 계산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감면주택이니까 감면이로 계산했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이것을 2010년에 팔아서 감면이 된다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번 3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감면도 되고 비과세도 되는데 비과세 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뭘 계산합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9억 이하일 때 얘기죠. 9억 이하가 되면은 고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9억 이하로 팔았다면
비과세 조건까지 충족했다면 감면은 생각할 것도 없이 아예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례는 10억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9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 조건으로만 계산하면은 10억 빼기 3억 해서 원가가 7억 원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이 생긴다. 근데 7억 원 중에서 비과세로 계산하니까 감면은 생각 안 하고 그 10억을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공식을 계산해 보면 과세율이 10%가 돼요. 어떻게 10%냐? 10억 곱하기 10억 양도가액분에 10억 빼기 1억 하니 9억 하니까 1억. 그래서 10억에서 10분의 1을 곱하니까 10%가 되겠죠. 그래서 10%에 해당하는 것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7억에 10%를 곱하니까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천만 원에 대한 세금은 내라. 이게 비과세 고가주택 계산 공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7천만 원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를 해주는데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청산금은 72% 정도, 건물부는 44% 정도 해서 5,200 정도 빼줍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1,700만 원. 그래서 1,700에서 기본공제 250 빼고 나니까 1,500만 원 정도 되고 2009년도 세율은 16%가 되겠죠. 그래서 16%에서 누진 공제 120만 원 빼고 나니까 세금은 120만 원 정도에 작년에는 예정신고 세액공제 또 12만 원 빼지니까 실제로 110만 원이면 되더라. 물론 주민세가 붙으니까 12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 해서 비과세로만 계산하면은 1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적게 내야 되니까 혹시 감면이로 계산하면 그거보다 더 적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면이로 계산을 해봅니다. 감면은 마찬가지로 10억에서 3억을 뺐더니 7억이 남았더라. 이 감면만 계산해야 되니까 비과세율을 여기서 곱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장기보유공제 5억 2천 빼고 1억 7,700이 양도소득이 된다. 그래서 1억 7,700에서 기본공제 빼고 1억 7,400에다 세율을 곱했더니 세금이 4,700 나오더라. 그래서 4,700만 원이 감면이 되니까 100% 감면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4,700을 다 빼게 되겠어요. 그래서 4,700 다 빼니까 세금 없습니다. 그러면 비과세로 100몇만 원 내는 것보다는 이게 더 유리하다? 아니죠. 감면이 될 때는 이 감면되는 세금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돼야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해도 4,700에도 20% 하면은 2, 4, 8, 한 900만 원 정도의 농특세가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면을 당하더라도 감면을 했을 때는 900 정도 나오니까 비과세 120만 원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감면이로 신고할래, 비과세로 신고할래, 이러면 당연히 비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예, 유리하겠습니다. 비과세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120만 원도 나는 아깝다. 비과세든 감면이든 두 개 다 했으니까 비과세하고 감면을 다 동시에 다 계산을 해서 더 줄여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납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 이전에는 비과세든 감면이든 둘 중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택해서 세금을 내세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비과세하고 감면을 다 같이 적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과세와 감면을 다 같이 적용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10억에서 3억 빼고 7억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감면만 가지고는 7억을 비과세로 다시 계산하면 7천만 원만 가지고 계산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7천만 원만 가지고 쭉 계산을 했더니 세금은 1,500밖에 세금은 15% 해가지고 12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12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이 120만 원을 또 감면을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 계산할 때까지는 비과세로 계산을 했고 고가주택 비과세 계산 나온 거에다 감면을 다시 해주니까 또 120만 원 빼주죠. 빼준 거에 농특세 20%는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를 하니까 24만 원밖에 안 되더라. 즉 나는 120만 원도 많다. 그래서 비과세와 감면이 같이 되면은 비과세 감면 중에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적용해서 가장 적은 24만 원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2008년도 이후에 국세청 유권 해석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과세도 되고 감면도 되는 경우에는 똑같이 계산해서 더 줄여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